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유승민 측이 윤석열 이럴 거면 대선 왜 나왔나? 라는 그런 오늘 조선일보에 기사가 떴습니다. 유승민 측이 그랬다고요. 이 유승민만 나오면 저는 이준석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준석하고 유승민 간의 특별 관계니까요. 이준석을 오늘날 있게 해준 사람은 유승민임에 틀림없으니까 말이죠. 그걸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유승민은 자기 친구의 아들이 이준석 아닙니까? 글을 인턴으로 썼지 않습니까? 자기 방에 인턴으로 썼다가 그 다음 이분이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대표 할 때 비서실장 했잖아요. 비서실장 한 사람이 배반하고 나중에 탄핵을 한 주동이 됐지만 말이죠. 나는 이 유승민 이분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당대표 한 사람을 갖다가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탄핵을 저쪽 당하고 반대당하고 샬라샬라 해가지고 주동을 해가지고 나가서 자기 당을 갖다 벨길로 착 하고 나가가지고 바른정당 만들고 또 바른미래당 갔다 뭐 등등 대선 나오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저렇게 정치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저렇게 안 하겠다. 물론 나는 정치 하라고들 많이 권유 받았지만 저는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정치. 그러나 정치 평론은 계속 합니다. 이유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네. 이 유승민 측이 윤석열 이럴 거면 대선 왜 나왔나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과 함께 한 사람입니다. 유승민하고 상대됩니까? 유승민은 말이죠. 원내대표 딱 돼가지고 자기를 당 원내대표 만들어주고 자기를 갖다가, 비서실장까지 임명하고 해서 비서실장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오늘날 저렇게 영어의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저렇게 감옥에 긴 시간을 묻혀 있을 수 정말 어제 보니까 정말 병색이 완연하고 태어나는 모습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던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이 유승민 아니겠습니까? 이 유승민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라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캠프 측이 당내 경쟁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무섭고 토론회도 무섭고 이러실 거면 대통령 선거 왜 나오셨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격이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유승민하고 윤석열하고 잽이나 됩니까? 예? 급수가 같냐고. 윤석열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고 아니 이 유승민은 지 혼자 똑똑한 거지 이 국민의 지지가 없잖아. 제가 말이죠. 이 유승민에 대해서 왜 또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최초로 하는데 그가 원내대표일 때입니다. 그 내용이 말이죠. 좌파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좌파. 이건 좌파가 원내대표 연설을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응을 보니 말이죠. 자기 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조용하고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 정의당 이런 데서는 일어서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좌파 경제를 자기들 이 민주당이 박수칠 그런 경제 얘기를 하고 한참 원내대표 연설을 하니까 아주 환호를 받았죠. 그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원내대표 연설을 읽어봤습니다. 기가 막힌 좌파 경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최초의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 한번 내용 딱 찍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나, 맞았나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때부터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파가 아니구만. 이 보수파 아닌 사람이 양두구육, 양가죽을 쓰고서 보수연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이럴 거면 대선 왜 나왔나 하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8월 초 여름휴가 후에 거의 안 보인다. 아니 보이든 안 보이든 지 눈이 나빠서 안 보이지. 나는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왜 안 보여? 캠프가 잘 보이는데. 응? 누구도 영입하고 캠프가 잘 보이는데 또 뭐 어디 응? 간 것도 다 보이고 지금 좀 쉬고 있는 것이고 뭐 어떻단가. 심지어 비전 발표에 불참을 고려한다는 보도 똑똑히 알고 보도를 하라고. 비전 발표는 불법이긴 하지만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그거 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에? 그렇잖아요. 그건 선관위에서 해야지.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무슨 후보도 등록 안 했는데 비전 발표해야 합니까? 후보가 등록돼야 되는 거지. 후보가 30일, 31일 날 등록해야 되는 건데 후보도 등록 안 돼. 자기들이 마음대로 비전 발표해. 그러나 참가는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참석은 한다. 똑똑히 알고들 얘기하라고. 유권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밝혀야 한다. 아니 남이사 자기나 좀 잘 밝히시지. 본인의 철학, 본인의 정책 방향을 잘 밝혀보지 유승민. 그래야 유승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니 왜 윤석열하고 자기가 맞상대 되나? 지금 유승민은 굉장히 지금 한마디에 속된 말로 놀고 있어요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기지개를 쫙 켜더니 여기 가서 윤석열 최재형 비판하고 저기 가서 비판하고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격이 같나요? 유승민하고 윤석열하고 격이 같아요? 저 한참 발바닥 아닙니까 지지율이. 근데 월간조선 뉴스룸에 말이죠. 아주 유능한 그 기자 한 분, 박희석 기자, 월간조선 기자가 쓴 글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나왔는데 자칭 대선주자 유승민이라고 제목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자칭 대선주자 유승민. 윤석열의 간보기 제발 그만하라 이런 얘기겠죠. 예? 자칭 대선주자 유승민이 윤석열에게 간보기 그만해 하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사를 제가 뽑아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밖에 있을 때 같은데 윤 총장이. 지가 뭔데 지 주제 파악이나 잘하고 자기나 잘 하도록 해야지. 이거 자칭 대선 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칭. 자 보십시오. 자칭 대선 주자 유승민. 네. 대선 주자를 자처하려면 미미한 자신의 지지율부터 올려야 하지 않을까가 그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의 그 서브 타이틀, 소위 부제가 돼 있습니다. 네? 자기 지지율부터 어느 정도 올려놓고 대선 주자라고 그래야지. 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유승민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드려 태클하죠. 이준석 엄호하려 하는 거라고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만은 이준석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면 박희석 기자가 쓴 이 월간조선 뉴스룸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돌연 유승민 전 의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밖에 있을 때부터 들어라 해가지고 같이 녹이기 위해서 아마 그랬는지, 용광로에다 넣고 돌리려고 그랬는지, 뭐 생선구이를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석열 총장, 가만히 있는 윤석열 총장을 자꾸 이렇게 헐트하고 긁고 비하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또, 어? 20일 날, 금요일 날 말이죠. 이런 기사가 이렇게 턱 나온 거 보고 제가 이걸 말을 안 할까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유승민은 뭐 이제 이준석과의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뭐 더 유승민 하면은 이준석 하면 유승민. 그러니까 월간조선에서도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 돌연 유승민 전 의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죠. 꽁지가 이름도 없는 사람이 계속 제일 높은 사람을 계속 긁어대는 것.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꾸 올려가지고 동격화하려고 하는데 유승민하고 윤석열하고는 동격화 될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동격화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근본이 다른데요. 자기는 뭐 원내대표하고 정치 많이 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거 인정합니까? 국민들은 정치 많이 했다는 사람 별로 인정 안 합니다. 이준석이야 내가 10년 정치했는데 껐덕거리다가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2달도 안 돼가지고. 예? 2달도 안 돼가지고 껐덕거리고 지금 경선준비위원회 모두 다 경선준비위원장 하는 서병수 의원이 떠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이준석 너무 말이 많다. 비판하고 나갔어요. 나는 선관위원장도 안 한다. 왜? 잘못됐으니까 뭔가 이게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건 좋지 않은 짓을 지금 이 당이 했다. 당대표가 했다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반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어울려 있는 딱 맞물려 있는 유승민이 왜 또 윤석열 총장을 지금 가격을 합니까? 윤 총장이 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지지율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다 할 때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뭉개려고 하는데 윤 총장 그래가지고 뭉개질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 뭉개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피하고 기자회견을 피하는 대통령 지금까지도 충분했다. 이제 문재인을 알리는 거죠. 이제는 그만 보고 싶다. 또 다시 그만 보고 싶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아니 윤석열 총장이 왜 질문을 피합니까? 왜 기자회견을 피합니까? 지금까지 항상 당당하게 너무 자유롭게 얘기해서 그게 오히려 너무 자유롭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질문을 피하고 기자회견을 피하는 그런 분이 윤석열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갖다가 뭐 갑자기 저번에 한번 윤석열하고 최재형을 싸질머져 가지고 그냥 비판을 하던데 유승민이가 갑자기 어디 공무원들 하다가 튀어나와 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정치하려고 그런다고 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과 최재형 두 분을 얘기하는데 이건 얼마나 몰상식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치는 지만 합니까? 아니 그리고 감사원장하고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역할하고 나가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것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윤 총장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 또 감사원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총장은 말이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분노한 건 뭡니까?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갖다가 훼손하고 말이죠. 공수처법 만들고 뭐 만들고 막 조국 사태 봤죠. 그냥 이 어려운 이런 국면에서 내로남불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취임하고 난 한 달 뒤부터 제가 아는 게 왜 그걸 확실히 기억하느냐. 제 방송을 7월 17일 재헌절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검찰총장이 언제 됐느냐.
26일인가 7월 26일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저는 저 방송이 아마 한 10일 전에 저는 방송 개국 방송을 했는데 첫 방송에 윤석열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봐도 뚜렷하게 봐도 윤석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대로 할 사람은 성정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 부친의 윤기준 교수가 어떤 분이라든가 자유시장경제와 정말 한미동맹 뭐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보다 보니까 딱 윤석열의 필이 꼽혔어요. 그래서 윤석열 방송을 그때 했던 겁니다. 7월 17일자 방송 보면 제 말이 거짓말이고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첫 방송. 양명태 방송 첫 방송입니다. 그때는 이 보수권에서 윤석열을 죽이라 할 때입니다. 왜? 적폐청산의 주모자로 찍혀가지고 아주 그냥 여론 안 좋을 때죠. 근데 제가 본 견해는 그런 저런 걸 떠나가지고 이 정권 중에서 그래도 누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일까? 누구가 제가 보기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가 안 보였습니다. 아무도. 근데 딱 한 사람 보였는데. 그리고 뭔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보다 보니까 찝히더라고요. 프리드만 교수의 그 프리 투 추즈 선택할 자유를 그걸 아버지 윤기준 교수가 연세대 교수가 선물로 줬다. 저는 프리드만의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 입학 서울법대 입학 선물로 그걸 받아서 그걸 숙독을 할 정도 아버지가 주고 그 청춘의 그 뜻 정말 법대에 들어간 서울법대는 정말 대한민국의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젊은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인데 합격한 선물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달 딱 지나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9월 달부터 이 조국 그 가족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그리고 청문회가 딱 끝난 당일날 11시쯤인가 기소 결정 다 끝나고 기소를 12시인가 기소를 했죠. 제가 청문회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5일인가 청문회 아마 했을 겁니다. 7월 25일 2019년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럼 윤석열 총장은 꽃가마길을 안 걷고 굉장히 현극의 길을 걷다. 이 권력과 싸웠잖아요. 홀로. 얼마나 이 추미애한테 찍히고 달쿠고 조국한테 찍히고 달쿠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권력과 싸웠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입법하고 행정부하고 그냥 이 집권 여당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냥 날만 새면 윤석열 죽이기. 그래서 검찰 개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윤석열 죽이기하고 뭐 다 진배가 있습니까? 그렇게 형국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유승민이 지가 어떻게 그걸 윤석열을 따라갑니까? 비교를 하려고 그래. 왜 자꾸 깝죽대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캠프 그래서 총괄실장 장재원 의원이 그래도 점잖하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분 참 점잖은 사람입니다. 말도 다 할 말도 완전히 하고 제압도 하는 기도 강하고 말이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발표에는 전례도 없고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의 화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발표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향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죠. 원칙과 상식. 잘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칙과 상식은 중립이니까 공정성을 해치지 말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승민 측이 윤석열이 이럴 거면 대선에 왜 나왔나 하고 시비를 거는데 이제 시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비하면은 제가 계속 폭탄을 하나씩 집어 던질 거예요. 그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왜. 지금 야권이 지금
대동단계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개별적으로 그냥 윤석열 집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비틀고. 또 감사원장 한번 볼 거예요. 감사원장이 왜 나올 자격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월성원전, 이 정권이 가장 그거 한 것이 뭡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오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월성원전 1호기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감사한다고 얼마나 고통과 멍해를 졌습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감사원장 할 때 그 김호수 지금 현 검찰총장 받으라고, 감사위원으로 받으라고. 감사위원을 받게 되면 말이죠. 거의 중립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감사원장을 받으라는 그 두 번, 세 번 그렇게 오다, 청와대 오다를 갖다가, 그 청와대 오다는 대통령 오다 아닙니까? 두 번으로 제가 다 거절하고 버티게 한 분이 누구냐면 이 감사원장입니다. 또 월성원전, 그것이 감사원장 때문에 그게 드러난 겁니다. 탈원전 정책의 허상이 드러난 거고, 그 무서운 그 스케줄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두 분은 국가 목적상 국가에 필요한 애국을 하다가 헌법을 수호하다가 이분들은 국민들에 의하여 대통령 당신들이 좀 해달라 하고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승민이가 어디다 대고 감히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칭 대선 주자 유승민, 윤석열의 간보기 제발 그만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기자가 딱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대선 주자 자처하려면 미미한 자신의 지지율부터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때 저 유승민 지지율은 말이죠. 0. 몇 프로 나올 때입니다. 보이지도 않을 때고, 뭐 2%, 1% 나올 텐데 지금은 뭐 좀 나오죠. 그 이유는, 지금 이준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주자가 그 근본적인, 윤석열 이럴 거면 대선 왜 나왔냐? 이거는 근본의 문제인데 왜 대선 나왔냐? 헌법 지키러 나왔다. 유승민 너처럼 이렇게 유승민 너처럼 이렇게 뛰쳐나가고 나는 그런 짓 안 해. 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경박하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또 뛰쳐나가고 나가서 또 대통령 대선 후보 나와서 또 1등이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1등 고사하고 꽁지에서 매달려 있을 정도 그런 짓은 안 해. 그러려면 대통령이 아예 안 나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때 지지율 제가 얘기할까요? 1. 문재인 41.2%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홍준표 2등. 홍준표가 25% 가까이 받았습니다. 3등 23% 가까이 받은 안철수. 4등 10% 단위도 아닌 호부 5%, 6%, 4, 5, 6% 당한 거기가 받은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토론에서 1등을 하고 뭐 1등을 했는지 2등을 했는지 모르지만 토론에서 말 잘합니다. 예, 말은 잘합니다. 한다고 해서 표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선 후보는 뭐예요? 국민들이 표를 던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측은 앞으로 유승민 측은 앞으로 윤석열 측에다가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서로 아끼는 그런 소위 동지적 언어 외에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 윤석열 이럴 거면 대선 왜 나왔나? 그러면요. 대답 딱 하겠네요. 나라를 구하려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나라를 구하려 나왔죠. 유승민 당신은 어떻게 해서 뭐하려 대통령 나왔습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유승민의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아문법도 통과시킨 아문법이라고 있습니다. 아문법 뭐 등등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이 결심 없이 그 당시에 한 분이
이분이란 얘기가 또 설도 있고 뭐 이분은 아주 제 맘대로 했습니다. 네, 제 맘대로. 네. 그래놓고 가장 민주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으니 제가 조금 약이 올라가지고 한마디 좀 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강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